옛날 조선 중기 남양주 진접 땅에 박혜준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나이 39, 남들이라면 이미 장성한 자식을 품에 안고 집안의 기둥 노릇을 톡톡히 할 나이였지요. 하지만 혜준의 삶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하루도 편하게 숨을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갓난아기 때부터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산파가 아기를 받아 등을 두드렸을 때 아이는 우렁찬 울음 대신 캑, 캑 하며 가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요. 부모님은 그저 아이가 목구멍이 좀 약하게 태어났나 싶어 귀한 꿀물도 먹이고 좋다는 약초는 다 구해다 달여 먹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병세는 깊어만 갔습니다. 혜준이 자라는 동안 박씨 집안의 가사는 기침 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의 부모는 본래 남부럽지 않은 논밭을 가진 부유한 양반이었지만 오직 외아들 혜준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국의 명의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양의 어휘부터 전주의 침술사, 평양의 약방할 것 없이 23곳의 의원을 다녔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폐에 열이 차고 길천이 막혔으니 그저 명이 닿는 데까지 보살피는 수밖에 없습니다. 39살이 된 혜준의 모습은 차마 사람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슴은 기침을 할 때마다 들썩였고 밤이면 숨이 막혀 앉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침쟁이라 부르며 역병이라도 옮을까 멀리했습니다. 혼처는커녕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려버리니 혜준의 마음은 배보다 더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피가래를 뱉어내던 혜준은 촛불 앞에 비친 자신의 손바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선혈이 손금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늙은 어머니가 아들의 기침 소리에 잠 못 들고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등을 쓸어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혜준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내 숨소리가 부모님의 명주를 갉아먹고 있구나. 그 길로 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유서 한 장을 썼습니다. 불효자 혜준, 먼저 가서 부모님의 앞길을 틔워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생에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 효도하겠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종이를 품에 안고 혜준은 새벽 안개를 뚫고 뒷산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조차 평탄치 않았습니다. 10걸음을 걸으면 기침이 터져 나와 바위에 주저앉아야 했고 고개를 하나 넘을 때마다 배가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절벽 끝에 섰을 때 혜준은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목구멍으로 차가운 산바람이 들어오는 대신 누군가의 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죽으면 내 부모는 곡기 끊고 따라 죽을 텐데 그게 무슨 효도라고 거기 서 있느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웬 작고 초라한 노파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에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매서운 노인이었지요. 혜준이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20년을 알아 폐가 녹아내렸는데 이제는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게 도와드리는 길입니다. 그러자 노파가 껄껄 웃으며 혜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배가 녹긴 뭐가 녹아. 길목이 막혀 연기가 안 빠지는 것뿐이다. 억울하지도 않으냐. 제대로 숨 한 번 못 쉬어보고 저 세상 가는 게. 노파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더니 그 속에서 콩알만 한 검은 알갱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씹어라. 천천히 목구멍 끝까지 맛이 느껴지게. 해주는 미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 알갱이를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갱이를 씹는 순간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혀끝을 자극하더니 목구멍을 타고 시원한 바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20년 동안 꽉 막혀 있던 가슴속 응어리가 단번에 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숨이 쉬어집니다. 노파는 지팡이로 땅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라의 등껍질을 태우듯 구워 만든 구판이라는 것이다. 자라는 물과 땅의 기운을 모두 가진 영물이니 그 등껍질을 제대로 법제하면 막힌 숨기를 열고 폐의 열기를 식히는 데 으뜸이지. 하지만 잘 들어라. 이건 약인 동시에 독이다. 내가 시키는 법도를 1분 1초라도 어기면 내 놈은 최 씨처럼 피를 토하고 죽을 게야. 노파는 해준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정확한 비방을 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라의 등껍질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 뒤 뜨겁게 달궈진 모래 속에 넣고 구워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색깔이었습니다. 덜 구워져 갈색빛이 돌면 등껍질 속의 불순물이 독이 되어 사람의 간과 폐를 망가뜨리지만 완전히 시커멓게 구워지면 그제야 비로소 명약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도 1도, 시간 1분, 알갱이 한 알. 이 세 가지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니라. 해주는 그날부터 석 달 동안 매일 새벽 산을 올랐습니다. 노파가 준 검은 알갱이를 하루 3번 식후에 한 알씩 정성껏 씹어 먹었지요. 보름이 지나자 자다가 기침 때문에 깨는 일이 사라졌고 한 달이 지나자 얼굴에 발그레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되던 날 해주는 뒷산 정상에 올라 우렁차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살았다. 내 폐가 살아났다. 메아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고 해준의 눈에선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부모님은 기절초풍했습니다. 다 죽어가던 자식이 장정처럼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니 어머니는 아들의 가슴을 만져보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안 나는구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해준의 기적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해준을 시기하던 욕심쟁이 최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준이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비방을 가르쳐달라고 해준을 들볶았지요. 해준은 노파의 경고가 떠올라 신중히 말했습니다. 최 서방, 이건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약이요. 노파님께 가서 허락을 받아야 하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최 씨는 고웃음을 쳤습니다. 자라 등껍질 굽는 게 무슨 대수라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하겠네. 최 씨는 시장에서 자라를 구해다 대충 불에 볶았습니다. 모래 온도도 맞추지 않고 겉만 살짝 그을린 갈색 등껍질을 가루 내어 한 움큼 삼켰지요. 박해준보다 더 빨리 나아야지 하는 욕심에 하루 10알씩이나 먹어 치웠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최 씨의 집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씨는 입과 코로 검붉은 피를 쏟아내며 마루에 쓰러졌고 결국 동이 트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덜 구워진 구판의 독성이 그의 몸을 안에서부터 녹여버린 것이었지요. 해주는 최 씨의 죽음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약은 정성과 법도에서 나오며 과한 욕심은 생명을 앗아가는 법이라는 사실을요. 그 후 해주는 건강해진 몸으로 부지런히 일해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장가도 들어 어여쁜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얻었지요. 그는 평생 노파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마을의 기침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법제한 검은 알갱이를 나누어 주며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야기 속의 박해준처럼 20년 고통을 끊어냈니 검은 알갱이의 비밀은 현대 과학에서도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라 등껍질, 즉 구판에 들어있는 다당류와 콜라겐 성분은 손상된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지요. 하지만 조선 시대처럼 직접 자라를 산고 모래에 구워 법제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최 씨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했다가는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참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굳이 산속 노파를 찾아가거나 가마솥에 모래를 달굴 필요가 없지요. 만성 기침이나 약해진 기관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현대적인 설비에서 안전하게 법제된 제품들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믿을만한 약방 사이트에서 구판 가루 또는 구판환을 검색해 보세요. 전문가들이 정확한 온도와 시간으로 구원의 독성은 없애고 약성은 극대화한 제품들을 손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해준이 벼랑 끝에서 만난 기적은 결국 그의 간절함과 법도를 지키는 정성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좋다는 것을 쫓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정보를 찾고 정성껏 몸을 돌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이 검은 알갱이의 기적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과 막힌 일상에도 시원한 바람이 되어 전해지길 바랍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힘들지만 박해준처럼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는다면 하늘은 반드시 살기를 열어주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에 활기를 더합니다. 활기365 구독 감사드립니다.